빅테크의 절반은 사라진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최근 던진 폭탄 발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죠. 애플도 엔비디아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엄청난 기회,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되는 이유와 그 다음 후속 대응 방안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역대급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만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룰, 우리가 믿었던 공식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게는 더 큰 충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50년간 단 하나의 전략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바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선진국이 정답지를 만들면 우리는 그걸 빠르게 따라가면서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반도체가 그랬고, 디스플레이가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정답지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정답을 모릅니다. AI 시대에는 1등도 길을 헤매고 있거든요.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지금 실험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따라갈 정답지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도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지면 불안하고 SK 하이닉스 오르면 안심하죠. 물론 반도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엠바디드 AI, 즉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었어요. 지금까지 AI 혁명의 일막은 뇌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죠. 그걸 돌리기 위한 GPU, 엔비디아의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2막이 시작됐습니다. 뇌는 만들었으니 이제 몸을 만들 차례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AI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만들고 작업하는 AI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앞으로의 신흥 부자는 기술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I 시대에 진짜 돈 버는 건 코딩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손으로 뭔가 만드는 기술자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사람이 필요하고 로봇 공장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건물은 AI가 못 짓습니다. 배관은 AI가 못 갑니다. 용접은 AI가 못 합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숙련 기술자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술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뭘까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숙련된 제조업 인력이 없어요. 미국 제조업협회에서 2023년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21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거라고 했어요. 210만 명입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용접공도 없고 조립공도 없고 검수 인력도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제조업 리쇼어링을 강하게 밀고 있잖아요. 공장은 자꾸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모순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로봇을 쓰면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었다 치죠. 근데 그 로봇한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용접하는 법, 조립하는 법, 도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AI 용어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죠. 자, 그럼 미국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까요? 중국에서 구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중국산 데이터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수집한 제조 데이터를 미국 로봇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백도어가 돼서 산업 스파이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데이터를 모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없습니다. 숙련공이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AI 업계에서 심투리얼, 심투리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데이터를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냐고요? 현실은 지저분하거든요. 공장 바닥은 매끈하지 않고 부품은 삐뚤어져 있고 조명은 들쭉날쭉하고 먼지도 날리고 진동도 있고 온도도 변합니다. 이런 더럽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으로 못 만들어요. 오직 현장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울산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공장, 거제 해양 플랜트, 여기에는 아직도 40년 경력의 마스터들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의 손끝 감각, 눈대중, 소리 듣고 이상 감지하는 노하우, 이게 전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AI 시대의 황금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박한지 아십니까? 2025년 한미 관세 협상 때 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안한 게 뭔지 아세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예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사업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 뭐가 포함되었느냐면 조선 인력 양성입니다. 한국 숙련공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숙련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조선업 능력을 칭찬하면서 최대한 빨리 선박 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게 바로 이 숙련 인력이라는 겁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공장 돌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숙련공을 계속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인력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나오는 해법이 뭡니까? 바로 그 숙련공의 노하우를 로봇에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을 안목지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설명 못하는 지식이죠. 그냥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형식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센서 달고 카메라 달고 AI로 학습시켜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로봇한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40년 경력 용접공이 미국 공장에서 로봇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이 150년 만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혁명의 중심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기업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조선소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데이터 광산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지금 FO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퓨처 오프쇼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2030년까지 조선소를 완전 무인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울산 조선소에 가보시면 용접하는 마스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판 두께 보고 소리 듣고 색깔 보고 용접 강도를 조절합니다. 센서? 없어요. 매뉴얼 없어요. 그냥 40년 경력으로 몸으로 압니다. 근데 HD현대는 지금 이걸 디지털로 바꾸고 있습니다. 용접공 팔에 센서를 달고 작업 과정을 전부 촬영하고 AI로 패턴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몸으로만 알던 지식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데이터만 있으면 로봇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한국 울산의 40년 경력 용접공을 미국 텍사스 공장에 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봇으로요. 그럼 여기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테슬라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무인 공장 꿈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실험 중이에요. 옵티머스 로봇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했는데 아직 삐걱거립니다. 왜냐고요?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 조립 데이터는 많아요. 근데 용접, 도장, 중공업 데이터는 없습니다. 반면 HD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만들고 있어요. 매일매일 현장에서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꿈을 팔고 있다면 HD현대는 배를 팔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있는 쪽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근데 HD현대 노조 문제 어떡할 거야? 노조가 로봇 도입 반대하면 끝 아니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강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조선업계가 수주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할 청년이 없어요. 힘들고 위험하고 3D 업종이니까요.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로봇이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협상 국면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로봇한테 맡기고 사람은 더 고급 업무로 올라가는 방향으로요. 이미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스마트 조선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종목 살펴보았고,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렉트 티칭이라는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프로그래밍이 필요했어요. 엔지니어가 와서 코드 짜고 좌표 입력하고 테스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두산 로봇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로봇 팔을 잡고 움직여주면 됩니다. 마치 사람 손 잡고 가르치듯이요. 용접할 자리로 팔을 가져다 대면 로봇이 그걸 기억합니다. AI가 그 동작을 학습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코딩 몰라도 됩니다. 공장, 현장, 반장이 직접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미국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숙련공을 구하려면 연봉을 엄청 줘야 하는데 그래도 안 와요. 그럼 로봇을 사야 하는데 기존 산업용 로봇은 세팅하는 데만 몇 달 걸립니다. 엔지니어 불러야 하고 교육받아야 하고. 근데 두산 로봇은 어떻습니까? 배송받고
바로 현장 반장이 팔 잡고 가르치면 끝입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생산 가능합니다. 이게 B2B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산 로봇에 한국 숙련공예 기술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창원의 용접 마스터가 두산 로봇을 직접 가르칩니다. 그 로봇을 미국 텍사스 공장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의 40년 노하우가 미국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로봇은 쉬지 않고 실수도 안 하고 노조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수출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엔지니어를 파견 보냈잖아요. 이제는 로봇에 기술을 심어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누군가는 반박할 겁니다. 중국 로봇이 더 싸지 않아? 환학이나 ABB 같은 기존 강자들은 맞습니다. 중국 로봇은 쌉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로봇을 공장 핵심 라인에 못 씁니다. 보안 이슈 때문이에요. 중국 로봇에 백도 심어져 있으면 제조 기밀 다 털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동맹국 로봇만 쓰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럼 남는 선택지가 뭡니까?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일본의 환학, 독일의 쿠카 로봇들은 비쌉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티칭 기술이 두산만큼 직관적이지 않아요. 한국 두산 로봇이 가격, 기술, 정치 3박자를 다 맞춘 겁니다. 실제로 두산 로봇 해외 매출 보시면 미국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겁니다. 왜냐고요?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공장은 자꾸 지어지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로봇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가장 공들여 조사한 히든카드예요. 근데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먼저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로봇에게 뇌와 몸이 있다고 칩시다. HD현대가 데이터를 만들고 두산 로봇이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뇌와 몸 사이에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신경입니다. 뇌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팔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신경이 없으면 고철입니다. 로봇의 신경, 그게 뭘까요? 바로 모션 제어 시스템입니다. 로봇 팔이 정확히 0.01도 각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1mm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정밀 작업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엔코더입니다. 엔코더가 뭐냐고요? 로봇 관절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예요. 사람으로 치면 고유 감각입니다. 눈 감고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아는 그 감각이죠. 엔코더 없으면 로봇은 장님입니다. 자기 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정밀 작업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엔코더를 누가 만들까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독점했습니다. 환학, 야스카와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한국 로봇 회사들도 일본산 엔코더를 수입해서 썼습니다. 일본한테 기술 종속된 거죠.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기업이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이 회사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코스닥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해낸 게 뭐냐고요? 일본 독점 시장에서 국산 엔코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성능이 일본산과 동급입니다. 가격은 더 쌉니다. 납기는 더 빠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술 독립입니다. 더 이상 일본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부품 회사가 아니에요. 모션 제어 시스템 전체를 설계합니다. 엔코더부터 제어기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로봇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부품 여기저기서 사다가 조립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봇, 현대 로봇 여러 회사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외 진출입니다.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로크웰 오토메이션입니다. 미국 산업 자동화 1위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40조 원이 넘는 글로벌 공룡입니다. 이 회사가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로크웰은 전 세계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일본 환학, 야스카와가 150년 동안 지켜온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또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이 회사는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과 대응 전략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 구독자라고 남겨주시고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 신청 남겨주시면 바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라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관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 환율 변동성 좋진 않습니다. 종목들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관세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미국 공장 사장님들은 로봇을 안 사면 망합니다. 관세가 있든 없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테마의 정말 무서운 점이죠. 경기가 안 좋아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은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합니다. 관세 10% 더 내는 것과 공장을 셧다운하는 것 중 뭐가 더 심각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구조이자 우리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 논리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150년 만에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기회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었죠.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개발하고 우리가 상용화했어요. 배터리는 일본이 시작하고 우리가 키웠고요. 항상 2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가 가진 제조 데이터는 1등 자산입니다. 미국도 없고 중국은 못 쓰고 일본은 이미 늙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년 경력 마스터들의 손끝 감각. 이게 AI 시대의 가장 귀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지금 수익을 놓쳐 후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잘 잡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하죠. 위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회 저희가 안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구독자 남겨주신 다음 링크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 여러분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